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터 테슬라 신차 전기차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테슬라 텍스 크레딧을 1월 1일부터 받지 못하고 3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가 떠돌았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국세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 루머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세청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구매하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7,5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물론 그 개인별로 그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하고, 그리고 이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한 그 기준을 충족을 하면은 7,500불의 그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량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그 밴이라든지 SUV라든지 픽업 트럭과 같이 약간 큰 차 같은 경우에는 8만 달러 이하의 그 차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차는 이제 5만 5천 달러 이하이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차량별로 이런 기준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았는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3는 5만 5천 달러 이하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이제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 그러니까 시트가 7개 있으면 SUV로 구분이 돼서 8만 달러 이하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같은 모델 Y인데 2열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시트가 있으면 SUV가 아니라 일반 차량으로 봐서 5만 5천 달러 이하여야만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같은 모델 Y인데 이게 3열 시트냐 2열 시트냐에 따라서 SUV냐 아니냐로 이제 구분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 테슬라 모델 Y를 구입할 때 이 2열 시트가 아니라 3열 시트를 구분을 하겠죠. 자,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돈을 좀 더 주고 나서 이 모델을 선택하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오히려 좀 이익이 되지만, 이 부분이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테슬라는 모델 Y와 모델 3에 대해서 텍스 크레딧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은 참 희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4분기에 테슬라의 그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테슬라 그 재고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4분기에 이 재고량이 늘어난 것이 테슬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요가 감소해서 그렇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그 주가가 좀 악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이 수요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텍스 크레딧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 시점을 늦추고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인데요. 이런 의견이 참 분분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구매 시점을 좀 늦추고 있었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났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테슬라는요, 12월 달에 그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신차 보조금 7,500달러만큼의 가격 할인을 하게 되는데요. 12월 달까지 이 모델 3와 모델 Y를 사게 되면 그 텍스 크레딧에 해당하는 7,500불을 가격을 깎아주겠다, 이런 어떤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 모델 3는 4690불부터, 그리고 모델 Y는 6만불 이하인 59,690불부터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이 디스카운트한 그 결과 계속해서 우려됐던 그 재고량이 12월달 중순 이후로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재고 그래프를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이 텍스 크레딧 7,500달러를 받기 위해서 구매 시점을 늦추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점유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다, 이런 것보다는 7,500불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구매 시점을 좀 늦추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일시적으로 늘어나 있었는데 가격을 그만큼 깎아주니까 이 순식간에 이 재고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는 사실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또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기 위한
그래서 이름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인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고 개인 명분은 내걸었지만 인플레이션과 정말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튼 이 법에 따라서 전기차의 그 세액 공제를 내년부터 해주게 되는데요. 이 일정 기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그 7,500달러, 약 1,000만 원에 관한 큰 돈입니다. 이 큰 돈의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차를 1,0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차량 기준에 있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배터리 등 그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부품의 비율이 50% 이상 돼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이라고 하면 이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를 말하는 거죠. 이 지역에서 그 부품을 다 조립해서 완성차를 만들어야 이 50%에 해당하는 3,75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조립을 이제 북미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배터리는 핵심 광물입니다. 이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가공을 해야만 이 3,750달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북미에서 조립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배터리 핵심 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지역에서 그 채굴 가공을 해야 된다. 이 내용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만 7,500달러, 하나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큰 돈인 그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배터리 부품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 법을 딱 적용하기 위해서 이 차량 종류도 다양하고 이 차량에 들어가는 어떤 구성 광물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참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 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내에 이제 세부 규정을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늦어지면서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발표하는 것으로 이제 연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테슬라도 텍스 크레딧을 3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가 떠돌았는데, 그렇진 않고 이제 1월 1일부터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그 3월부터는 이제 배터리 부품 조건, 핵심 광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세부적인 조건은 3월달에 이제 발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바뀐 그 규정에 따라서 또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이런 리포트가 또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금방 망할 것처럼 이런 보도들을 쏟아내는데, 또 갑자기 또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또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제 알려진 사항이었는데, 이런 이유를 들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배터리의 광물에 대한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게 될 텐데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그 국가에서 채굴하고 이제 가공을 한 그 광물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3,750불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 사실 이걸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인 이 리튬의 그 절반 이상을 그 중국에서 그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그 리튬 그 배터리를 이용하는 그 전기차들이 과연 미국에서 그 IRA 법안에 따라서 이 신차 보조금 3,750불에 해당하는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는 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 시행되기 훨씬 전, 2014년부터 사실 이 리튬에 대한 어떤 그 정제를 스스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이 원자재 값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리튬 정제 사업을 테슬라가 직접 추진을 한다, 이런 기사가 이제 이제 나오게 되었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텍사스주의 배터리용 리튬 정제 공장을 건설할 것을 검토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은 이미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테슬라 주가를 폭발시킬 리튬 정제는 돈을 찍어내는 라이선스다라고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리튬에 대한 사랑은요,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튬에 대한 그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요. 이 리튬은 배터리 제조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에 들어간 필수 원료입니다. 전기를 생성하고 충전하는 역할을 하고요. 리튬에 쓰이는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 비용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렴한 비용으로 리튬 조달이 가능해지면 배터리 가격이 인하되고 결과적으로 전기차 가격도 이제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기차의 대중화를 앞당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 리튬을 정말 이제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테슬라는요, 이 루이지애나 또는 텍사스에 있는 부지 중에 한 곳을 그 리튬을 정제하는 그 공장을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텍사스 쪽에 지금 짓는 것으로 최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는 이 리튬 정제 산업을 돈을 찍어내는 라이선스다, 그만큼 최고의 그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과거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테슬라는 그 텍사스의 걸프 해안 연안에 그 리튬 정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텍사스 감사관실에 세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에스 카운티에 그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정제 시설을 갖춘 공장을 건설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이 리튬 정제 공장으로는 북미에서 최초로 지어지게 됩니다. 자,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그 텍사스 공장이 위치한 텍사스 오스틴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걸프만 연안에 있는 그 뉴에스 카운티에 그 리튬 정제 시설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깝고요. 이 리튬의 원자재를 싣고 와서 이곳에서 바로 이제 배터리급으로 정제한 이후에 이 4680 배터리셀을 만들기 위해서 오스틴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이런 어떤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튬 정제 노력은요, 이 하루 이틀에 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테슬라는 오랫동안 이 리튬 채굴과 정제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해 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2014년에 그 리튬 스타트업을 3억 2,500만 달러에 사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때 그 시도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2014년부터 계속해서 이 리튬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는 전혀 이제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려다 실패를 하고 스스로 이제 리튬 정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6년 후인 2020년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드디어 이제 리튬 그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리튬 채굴 권리를 구입하고 이 광산 사업에 착수한다, 이런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 리튬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면서 추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 당시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도 크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은 혁신적인 개발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시행되고 나니 테슬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성견지명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와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불과 2년 전이 2020년 9월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이 사실을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전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염을 사용하는 공정은 리튬을 얻기 위한 매우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네바다주의 1만 에이커 약 40 제곱킬로미터 퇴적물 부지에 대한 이용 권리도 확보를 했다. 즉 이제 리튬 추출하기 위한 그런 부지에 대한 이용 권리를 확보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21년 7월 8일에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에서 테슬라의 특허를 공개를 합니다. 2020년 12월에 이 특허를 테슬라가 출원하게 되는데, 이 특허의 이름은 점토 광물에서 리튬의 선택적 추출이라고 하는데, 좀 내용이 어렵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은, 이 점토 퇴적물과 식용소금을 섞게 되는데요. 이 섞은 후에 물을 차근차근 이렇게 부어주면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리튬을 추출하게 되면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30% 이상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 오염 물질을 또 배출하지 않게
또 생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추출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고 배터리의 비용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이 대단한 기술 개발에 대한 발표를 했음에도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 특허에 관한 어떤 부분을, 기술을 더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게 되면요. 이 테슬라가 개발한 리튬 추출 기술은 이 점토 퇴적물과 양이온 공급원인 염화나트륨을 혼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차근차근 이제 붓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서 리튬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제 전체 공정 중에 밀링 단계에서 염화나트륨을 추가했을 때 리튬을 더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기존에 이제 다른 기업들은 이 점토 광물에 황산과 같은 산성 용액을 사용하거나 염화수소 등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방법으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 리튬만 추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트륨, 칼륨, 철,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등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비용 자연 친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염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비용도 30% 이상 낮출 수 있다.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리튬 가격을 보게 되면 정말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의 10배 이상 이 탄산 리튬의 그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정제하기 위한 기술을 2014년에 그 스타트업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그 기술 개발에 몰두를 해서 이제 6년 후인 2020년에 그 기술을 개발했다, 완료를 했다라고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리튬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쓰일 것이고 가격이 높아질 것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성공을 했고 특허를 출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에 공장을 세우고 내년부터 이제 공장을 세우게 되면 그 2년 후인 2024년 말부터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을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텍사스에 운반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4680 배터리셀을 이제 만들게 되는 어떤 그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이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정말 이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성증이 지명이 있게 이 일을 차근차근 잘 해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공매도와 패닉셀 때문에 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돼 있고 주가도 폭락해 있고 우리 투자자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리튬 공장을 스스로 짓고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미리 성견지명을 가지고 2014년부터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공장을 지어서 2년 후에는 리튬을 이제 추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미 최초로 리튬 정제 공장을 세우는 것이고 이 미국에서 지금 시행하는 이 IRA 법안에 따른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를 다른 내연기관 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유는 자율주행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저히 이제 테슬라를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죠. 이제서야 리튬의 정제를 어떻게든 북미 지역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 내연기관 차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미 일론 머스크는 6년 전부터 그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2년 전에 그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후인 2024년 말부터 실제 양산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 IRA 법안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부분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러한 부분을 다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착실하게 이렇게 해올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가가 폭락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언론 매체들이 공격을 하고 공매도들이 또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시기일수록 우리가 이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그 본질에 대해서 펀더멘탈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중한다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그 2023년 1월 1일부터 그 세금 공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